전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1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정소 11회 방송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자, 빨간 공장 전 제주지사장, 한때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오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굴하지 않는 보수 정치인 허용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극적인 역전승. 예. 70만 원. 예, 일단 근황 얘기할 때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요. 자, 변정소에서는 까칠하지만 알고 보면 흥부자 차기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란 공장의 신제품. 네, 언제까지 신제품이라고 해야 될지. 네, 문윤택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네, 저희 공표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정책적 대안에. 자연스럽게 지금 다음 주제로 그러면 좀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사실 그 뭐 지금 두 분께서 얘기하신 게 어쨌든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집권 여당 그리고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타협과 이런 어떤 협력을 통한 어떤 답을 도출해라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사실 그렇죠. 그 협치에 대한 질문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 이때까지 거의 뭐 취임 2년 가까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다가 이번 총선 끝나고서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죠. 뭐 이제 뭐 민주당 대표 만난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약간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만남을 요구를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대통령과의 만남을 희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야당 대표와의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선 긋지 않고 문을 열겠다. 문을 열면은 들어오라는 거죠. 본인이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자, 요런 협치에 대해서 어쨌든 뭐 나름대로 총선 끝나고 뭔가 조금 스탠스가 바뀌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관측은 있습니다만은 이번 기자회견에서의 요 어떤 대통령 이런 답변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뚜벅뚜벅 나의 길을 가겠다. 뚜벅뚜벅. 근데 이 뚜벅뚜벅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의자라서 못 만나겠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총선 후에는 피의자가 아닙니까? 총선 후도 피의자고 총선 전도 피의자였어요. 총선이 지나고 왜 피의자를 또 만나? 그럼 자기 말에 자기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리고 그 안 만날 때 핑계라고 한 것이 피의자였는데 지금은 피의자가 아니라서 뭐 무슨 구실로 그럼 야당 대표를 만나느냐? 정치인이 언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여론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변화됐으니까 대통령은 정치인이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이렇게 뭐 그 아까 그 영수회담도 마찬가지 뭐 또 뭐 이제 비하인드 뭐 요즘 근데 어쨌든 하던데 말이 어쨌든 입장이 변했다고 해서 안 만난 것보다는 만난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선상에서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만나서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전화해서 뭐 치료 잘 받으시라고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저 소통이 좀 되는구나.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도 아니 뭔가 실질적으로 도출을 해야죠. 이게 하루아침에 딱 처음에 만나서 모든 결론이 도출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사회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서로 입장이 다른 걸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을 함으로써 맞습니다. 국민이 삶이 좀 나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영수회담 굉장히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10장을 들고 가서 15분 동안 줄줄줄 읽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왜 그걸 적어갑니까? 그러니까 줄줄줄 읽고 둘이서 읽으려고 준비해 가시는 그렇지. 읽으려고 왜냐하면 뭐 이거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공개된 자리에서 둘이 토론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써간 것이고 그래서 혼자 얘기하고 가만 앉아서 먼 산 바라보다가 이제 비밀 그 언론들 다 퇴장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75%네 85%네 뭐 85%.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뭔 헛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지금도 저 우리 문 교수님도 75% 말씀하시고 내가 25%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이게 뭐냐면 그게 무슨 회담이냐 나는. 그러니까 저는 봐 저희들도 이거 적어 와서 이렇게 해서 예. 딱 읽으면 되겠습니까? 대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야, 대화를 하려면 그게 아쉬웠다는 얘기입니다. 저 대통령 입장도 그러고 야당 대표 입장도 그렇죠. 있으면 그러면 자유롭게 얘기하려면 이거 적어 읽는 순간 내가 읽으면 문 교수님이 긴장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봐요. 일단 자, 거대 야당의 당 대표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대한민국 주요 현안에 대해서 그거 놓칠까봐 그걸 적어서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함량 미달이다라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러면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서 가장 시급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가지를 적고 와서 차분히 이 문제부터 한번 의견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했으면 85% 얘기도 안 나올 테고. 아니 지금 그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자리 그렇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거는 대화는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라 풀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대화를 우리는 무슨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자고 해서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왜 그렇게 이게 굉장히 경직된 형태거든요. 이건 소통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마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저 좌용진님의 한 3분의 1만 닮으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영수회담이 됐을 것이다. 그 전에 저는 뭐 일단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뭐 그 지피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문제 하나를 꺼내면 85%를 또 변명하다가 시간 다 가고 언론사들 뭐 그거 해봐야 그러니까 요약해서 얘기할 거 빠뜨리지 않고 딱 얘기하겠다. 그거를 뭐 인지 못하고 기억 못해서가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주제를 다 꺼내놓고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야당 입장에서 다 얘기를 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걸 한 단계씩 그 허 변호사님 말씀처럼 하나씩 꺼내가지고 하나 꺼내면 한 70분을 쭉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그다음 두 번째 문제 꺼낼 시간 없고 그러다 보면 뭐 그냥 둘이 뭐 했냐 이렇게 되니까 야당에서는 어떻게 만든 기회인데 맞습니다. 자기 할 얘기를 다 해야 되겠다. 일단은 하고 그게 정치력이 모자란 거죠. 얻을 수 있는 거 야당 입장에서도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이건 꼭 국민들을 위해서 꼭 얻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형식이 너무 아쉬웠다. 누구 때문이라기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자연스럽게 것이죠. 이제 뭐 사실 이 기자회견 내용은 좀 더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저출생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총평으로 국민의힘이 기자회견 직후에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네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모든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고 반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냈습니다. 사실 이제 역대 어느 정부에서든 대통령의 어떤 기자회견이라든가 신년 연설 기자회견이라든가 발표가 있으면은 사실 여야의 상반된 입장이 나오는 거는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이번 기자회견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가 이대로 가느냐 아니면 총선 패배를 계기로 뭔가 환골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의 그런 결정적인 기로에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그 정파성 여야를 떠나가지고 그 기대를 뛰어넘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나 라는 평가를 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두 분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제가 너무 박절한가요? 네, 박절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희망을 보았다. 희망을 봤다. 복당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한마디로 딱 단정적으로 복당 생각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인데 긍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특검이라든가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한 지상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절반은 이 정쟁이 소재일 뿐이거든요. 어느 수사기관에서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비중을 두지 말고 저는 어쨌든 추상적이지만은 앞으로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동안 쭉 기자회견이 신년 기자회견도 없었다고 하는 비판을 뛰어넘어서 기자들한테도 기자분들 모시고 70분씩이나 질의응답을 한 자체가 상당한 변화다. 변화의 시작이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면 될 것이지. 네. 여기서 요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만족할 만큼 얻으려고 한 우리 기대가 너무 큰 거 아니냐. 변하려면 조금씩 변하는 거다. 한꺼번에 이거 무슨 뭐 자동차 운전하다가 좌회전 우회전 하듯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지는 분명하게 민생에 초점을 맞출 의지는 피력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지켜보자. 아니 그거는 대통령 네. 되고 나서 시작부터 민생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민생을 했냐. 못했으니까 지난번에 네. 비판을 받았으니까. 재벌 뭐 그 말 잘 저는 듣는 언론 정부 여당 옹호할 생각은 맞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자 서로가 싸워도 화해할 때 처음부터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잘못한 부분 때문에 멀어졌던 신뢰관계를 하나 둘씩 쌓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네. 물론 저기 야당에서 바라보는 것 같이 미흡한 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변화의 단초를 마련했으니까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봐 주십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저는 우인택님 어떠십니까? 네, 뭐 기대를 한 국민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아하. 그러니까 역시나라고 해서 아마 뭐 한 1분 듣고 다 뭐 TV를 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진짜 예측대로 역시나였어요. 역시나 똑같은 단 그동안 행동으로 하던 거를 이번에 말로 변명했다. 국민 기망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로 변명한 거지 그런 형식을 빌려서 그 기자들 질문에도 계속 그런 식의 대답들이잖아요. 핵심을 계속 비켜나가는. 예를 들면 총선에 이렇게 됐으면 우리 국민들이 저희들 잘못한 거를 회초리를 들었으니 이제 뭐 일단 사죄드립니다라고라는 하는 단어라도 하나 나와야지. 그리고 아까 저기 허 변호사님 말씀처럼 자 화해를 할 때 처음부터 화해를 하지 않으면 일단 해명이라도 좀 하는 척을 하고 다음번에 실은 그래서 미안하다. 그 두 번째 스텝이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해명조차도 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협박 아닙니까 이게 국민한테? 그거는 바라보는 시각에서 따른 거고요. 네. 나는 해명. 아니 얼마나 소통을 안 했으면 지금 해명할 마음. 기자회견 한 번 한 거 가지고 희망을 본다는 말씀이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희망을 시작인 거지? 남아요, 2년 시작. 반이 지나가는. 그동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하면 시작. 3년이라도 제대로 하자. 남은 임기 제대로 하겠다는데 조금은 지켜볼 필요.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레임덕입니다. 뭘 합니까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레임덕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아마 국민 아니, 대다수가 레임덕이 오지 않아야 우리 국민 행복 증진에 조금이라도 아마 제 생각은 보탬이 된다. 국민 이렇게 대다수가 생각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셨다면 아마 그 단어가 아닐까. 하야 대통령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아. 기자 회견을 하야서 앞으로 잘하겠다. 그걸 이렇게 기대했는데 하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이게 화났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앞으로 국정기조 전환의 중대 포인트가 될지 이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다음 아이템으로 이제 지역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